이것은 제약회사나 병원이 당신의 약상자 대신 식탁 위에 오르기를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병 대신 살아있는 혐오가 숨쉬는 막걸리 한 잔을 권하는 것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여기거나 때로는 그 놀라운 힘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절망을 지켜보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발효의 힘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매일같이 의지하는 그 약들이 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장을 살리느니 한 잔의 기회를 빼앗는 달콤한 함정은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81세 내과 전문의 정종갑입니다. 제가 5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특히 병원을 제처럼 드나들면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아니라 모든 면역력의 시작점인 장내 환경에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도 묻습니다. 원장님, 약을 먹어도 왜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질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약을 더하기 전에 장을 먼저 채우라고 답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마셔온 지혜입니다. 단지 제대로 된 것을 고르고 제대로 마시기만 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로 내 몸에 수많은 유익균들을 응원하고 만성염증을 잠재우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진단을 받아도 장내 환경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 불편함이 어쩌면 지금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지쳐간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30년 전보다 자신만만한 의사였습니다. 환자에게 술과 담배를 끊으라 호통치고 운동하라고 잔소리했죠. 하지만 정작 제 몸은 엉망이었습니다.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로 제 간 수치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고 결국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속이 쓰리고 아침이면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환자를 봐야 했습니다. 자네 몸부터 챙기게 동료 의사의 걱정 어린 한마디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술 끊고 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또 다른 약을 제 입에 털어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명의처럼 굴었지만 정작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저는 돌파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산균이나 장 건강은 미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정선생 술로 병을 고친다는 건가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디서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균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우리 몸의 면역과 염증 반응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 메치니코프 박사의 이론이었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유를 마시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사실. 좋은 약보다 살아있는 균이 가득한 음식이 먼저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먼지 쌓인 앨범 속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텐마루에 앉아 작은 사발에 담긴 막걸리를 약처럼 드시고 계셨죠. 젊은 시절 의대생 아들이 어머니 그런 술 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롭습니다라고 핀잔을 드리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건 술이 아니라 속에 나쁜 것을 비우고 좋은 것을 채우는 약주란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막걸리가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가 가득한 천연 발효액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비움체움 건강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트의 막걸리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막걸리를 찾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제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긋지긋한 소화 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고질적인 변비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환자분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이제 약 없이도 매일 아침이 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비웃던 정형외과 동료 이현우 원장마저 어깨 통증과 만성 피로가 좋아졌다며 이제는 제게 그 약주 비법 좀 제대로 알려달라고 먼저 찾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81세가 된 지금까지도 여러분께의 살아있는 지혜를 알리기 위해 진료실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에 민감하시거나 현재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막걸리를 제대로 활용하여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 속에서 혐오가 살아 숨쉬는 생 막걸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열을 가해 유익균을 모두 죽이는 살균 막걸리입니다. 살균 과정에서 우리 장을 살리는 수천억 마리의 락토바실러스 유산균과 소화를 돕는 아밀라 아제 같은 효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균이 없는 그냥 쌀로 만든 알코올 음료에 불과하죠. 제가 발견한 비움체움의 핵심은 살아있는 균인데 균이 죽어있으니 아무리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입니다. 제 오랜 친구인 황덕호 씨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합니다. 매일 고된 일을 마치고 막걸리 한 잔으로 피로를 푸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늘 아침이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네 말대로 막걸리 마시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나? 늘 제게 물었죠. 알고 보니 순자 씨는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되는 살균 막걸리만 골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래 두고 팔 수 있으니 이게 더 좋은 것인 줄 알았지 하시더군요. 지금 바로 막걸리병 뒷면의 식품 유형란을 보십시오. 살균 탁주라고 쓰여 있다면 조용히 내려 놓으십시오. 반드시 생탁주 또는 생막걸리라고 쓰인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 냉장 코너에 가시면 병을 거꾸로 살짝 뒤집어 보세요. 미세한 기포가 올라오거나 뚜껑이 아주 살짝 부풀어 있는 것이 바로 혐오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은 그 안에 유산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막걸리를 술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발효액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그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움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혀를 속이는 가짜 단맛 아스파탐이 없는 막걸리를 골라야 합니다. 많은 생막걸리조차 시큼한 발효맛을 감추고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팜 칼륨 같은 인공 감미료를 넣습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을지 몰라도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달콤한 맛의 소화우리는 오히려 우리 몸의 고마운 일꾼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정형외과 동료 이현우 원장도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막걸리를 마시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는 것이었죠.
그의 식탁에 놓인 막걸리를 보니 역시나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단맛이 강한 아스파탐 함유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첨가물이 없는 진짜 생막걸리를 구해다 주자의 원장은 한 모금 마셔 보더니 이게 진짜 막걸리 맛이었군. 밍밍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속이 편하고 맛이 더 깊어라며 제 비움 채움 건강법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재료명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하십시오.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 외에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 같은 이름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장이 아닌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막걸리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시큼하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수천억 유산균이 살아있는 진짜 약주의 맛입니다. 갑자기 단맛을 끊으면 우리 뇌는 일시적으로 더 단 것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참고 진짜 막걸리의 맛에 익숙해져 보세요. 여러분의 장은 놀랍도록 편안해질 것이고 이전에 마시던 단 막걸리는 역하게 느껴져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될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약간 시큼하고 밋밋한 막걸리와 달콤한 막걸리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이제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세 번째,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막걸리를 골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맛도 변합니다. 갓 만든 막걸리는 유산균이 가장 풍부하고 맛이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미가 강해지고 탄산이 많아집니다. 고질적인 변비로 고생하시던 제 환자분은 제가 생막리를 추천해드리자 열심히 드셨는데 어떤 날은 효과가 좋고 어떤 날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막걸리를 드신 날은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유통기한이 10일 남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갓 만든 지 3일에서 5일 이내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갓 낳은 달걀처럼 막걸리도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마트 직원분께 가장 최근에 들어온 막걸리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막걸리를 사실 때 유통기한만 보고 고르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막걸리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갓 태어난 수천억 마리의 유산균이 여러분의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막걸리 효과를 10배로 만드는 황금 음용법인데 오늘 저희 지혜 건강에서 특별히 독점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막걸리의 보물단지인 침전물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마실 때 아래 가라앉은 하얀 침전물은 왠지 엉엉하고 불순물 같다는 생각에 윗부분에 맑은 술만 조심스럽게 따라 드시곤 합니다. 이것은 막걸리의 효과 90%를 그대로 싱크대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윗부분에 맑은 술, 즉 청주는 알코올과 수용성 영양분 일부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막걸리의 진짜 보물은 바로 이 침전물에 있습니다. 이 하얀 침전물 속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 그리고 근육 생성과 피로 해소에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맑은 술만 마시는 것은 마치 계란에 노른 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방영철 씨는 막걸리는 맑게 마셔야 교양 있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인물만 드셨지만 늘 피로감과 소화 불량을 호소하셨죠. 제가 침전물의 중요성을 설명해드리자 허생을 헛마하셨구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침전물까지 모두 섞어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박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개운한 것은 젊은 시절 이후 처음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병을 그냥 좌우로 흔들지 마십시오. 탄산 때문에 터질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은 채로 부드럽게 손목을 이용해 병을 거꾸로 뒤집었다. 바로 세웠다를 대여섯 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전물이 덩어리지 않고 부드럽게 섞여 목넘김도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막걸리의 진짜 영양분을 그저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버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그 보물단지를 남김없이 드십시오.
두 번째 마시는 시간과 양이 약효를 결정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간에 부담만 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춰 마셔야 막걸리는 비로소 약주가 됩니다. 유산균이 장에 도착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집을 짓고 번식하는 시간은 우리가 잠든 고요한 밤 시간입니다. 또한 막걸리의 풍부한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와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는 황금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딱 한 잔 약 150ml에서 200ml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유익균을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충분한 양입니다. 과유불급 모든 건강의 제일 원칙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최정분 어르신은 처음에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저녁에 두세 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속만 더부룩하고 잠은 더 오지 않았죠. 제가 양을 딱 한 잔으로 줄여보시라 권한 뒤 일주일 만에 원장님 어젯밤에는 정말 오랜만에 깨지 않고 잤어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반주로 곁들이거나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빈속이 아닌 음식이 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드셔야 이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혹시 몸에 좋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막걸리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좋은 약도 시간을 맞춰 먹어야 보약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녁 식후 딱 한 잔입니다. 세 번째 몸 상태에 따라 이것을 더하면 막걸리는 최고의 맞춤 영양제가 됩니다. 매일 똑같은 막걸리를 마시는 것보다 그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비움체움, 건강법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3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속이 쓰리고 이가 약한 분들은 꿀 한 차수를 타서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항균 성분이 이벽을 보호하고 막걸리의 발효 성분과 어우러져 소화효소 분비를 돕습니다. 저를 비웃던 정영액과 동료 이현우 원장도이 꿀막걸리로 고질적인 위염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제 방법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둘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피 가루를 손톱만큼만 아주 살짝만 뿌려 드십시오. 계피의 폴리페올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걸리 특유의 시큼한 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셋, 몸이 차고 으슬으슬한 날에는 생강 한 조각을 갈아 넣거나 즙을 내어 섞어 드십시오. 생강의 진절 성분이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천연 난로 역할을 합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 같은 정제당은 절대 안 됩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비움, 체움의 효과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늘 어떤 조합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제 막걸리를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막걸리 한 잔에 담긴 비움체움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을 넘어 내 몸을 이해하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울지 스스로 선택하는 여정이었지요. 제가 저녁 식후 딱 한 잔을 강조드린 것은 우리 몸이 부담 없이 좋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지 막걸리를 너무 엄격하게 약처럼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이것이 내 몸을 위한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나누는 막걸리 한두 잔은 우리 삶의 어떤 보약보다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결국 건강은 즐거운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수십 쪽의 세포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 데는 분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저녁 제대로 고른 막걸리 딱 한 잔부터 다시 시작해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소중한 비움 체험의 지혜를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이웃들에게의 기쁨과 건강의 비결을 널리 나눠주세요. 이거 한번 마셔봐. 내가 요즘 이걸로 건강 지키잖아.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입니다. 마치 작은 촛불이 다른 촛불로 옮겨 붙어온 세상을 밝히듯 여러분의 건강한 실천이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즐거운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항상 웃고 매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실 때 우리 몸의 세포들도 덩달아 활기를 찾고 면역력이라는 든든한 군대도 힘차게 행진한다는 것을요. 걱정과 스트레스라는 잡초는 뽑아내고 감사와 웃음이라는 햇살을 우리 몸과 마음에 듬뿍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기찬 삶의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장, 건강의 지혜와 삶을 유택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건강의 지혜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활력 넘치는 건강을 지켜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노년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을 바로 세워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장 건강주치의 정종갑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제대로 고운 막걸리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